안녕하세요. 저는 2살배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동네 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도 별일들을 다 겪어야 했어요.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화롭게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요. 결혼 준비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 저희 집에 바람잘 날 없이 풍파가 있었던 건 다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고부 갈등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겪은 고부 갈등도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극심한 반대에 시달렸는데 저를 반대하는 시부모님을 견디는 것이 참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죠. 고부 갈등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떠나서 애초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저에게 놔줄 생각이 없는 분이었던 게 컸습니다. 보통은 장성한 아들 홍기 지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시키려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그중 특히 어머님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요. 돈 잘 버는 아들 덕분에 그동안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덜컥 결혼해버리면 더 이상 아들 수입을 통째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결혼 반대하신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저도 어머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남편의 이름은 홍준호이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친한 친구로 잘 지내오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 케이스죠. 준호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학교 졸업 후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찌감치 본인이 회사를 차려 창업을 했죠.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 실력과 더불어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 싹싹하고 친절한 준호의 서비스까지 어우러져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늘 6개월치 예약이 풀로 차있을 정도로 사업은 잘 되는 편이었고 준호의 회사도 점차 성장을 해갔죠. 저는 준호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준호가 잘 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내일처럼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창업을 했는데 장사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와는 한 동네에 같이 사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도 또 사회에 나와서도 꾸준하게 연락하고 오며 가며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또 워낙 친했기에 서로 속마음에 있던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잘 털어놓고 고민 상담도 잘했던 사이였어요. 준호는 돈만 밝히는 자기 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많이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네 집은 원래 형편이 그저 그랬어요. 아버님이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서면서 집안이 많이 기울어졌다고 했는데요. 아버님 수입도 일정치 않고 어머님도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준호는 대학교 다닐 때 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준호의 인테리어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집안의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을 위해 자기가 쓸 돈 조금만 빼고는 버는 돈의 대다수를 부모님께 족족 드렸대요. 준호네 부모님은 돈 잘 버는 아들 덕에 이전과는 다른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차도 고급 세단으로 바꾸시고 어머님도 하고 다니시는 옷이나 가방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준호는 인테리어 사업의 특성상 밤낮 없이 또 주말 없이 늘 바쁘게 일을 했는데요. 바쁘게 일해서 번 돈은 거의 부모님이 다 썼었죠. 준호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고 돈 걱정 안 하시니 마냥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의 씀씀이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준호에게 요구하는 돈도 더 커지고 준호의 부담도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그런 고민을 주로 저에게 잘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준호가 안쓰럽기도 하고 준호네 부모님도 참 너무하시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준호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생각 등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그동안 엄마랑 둘이서 살았는데요. 저 대학 졸업할 때쯤 엄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새아빠네 집으로 옮겨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충분한 대화 끝에 내린 결정들이었고 저도 엄마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딸로서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씩 엄마까지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들어 서글플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각자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나 혼자 남았구나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그렇게 준호와 저는 남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할 속 얘기들까지도 서로 잘 주고받았습니다. 또 그런 심각한 집안 사정 얘기 말고도 서로의 연애 상담도 잘해주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3년 정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 속을 많이 썩혀서 꽤나 힘든 연애를 했었죠. 준호에게 그런 상담을 하면 준호도 제 편에 서서 잘 들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개차 반인 남자친구였다 해도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기에 헤어지고 나니 이별의 슬픔이 꽤 크더군요. 그맘때 준호가 술도 사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그런 남자보다 듬직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니까 그게 바로 자기래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했고 친구가 아니라 애인으로서 제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라기도 하고 예상치도 못해서 두루뭉술하게 거절했는데요. 그 후에도 준호는 자기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고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준호와 친구가 아닌 연인 사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준호도 좋았지만 남자친구인 준호는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편하고 행복하게 연애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잘 만나오고 있었는데 준호네 부모님이 연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또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니 준호네 부모님도 저를 이미 알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사귄다고 하니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다더군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고 하니 좀 서글프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가 노력하면 저를 받아들여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카페에 준호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연락 없이 갑자기 오신 거라 좀 놀랐지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할 수 있니? 네, 그럼요. 잠깐 앉으세요. 혹시 커피라도. 아니, 됐다. 물이나 한 잔 줘. 어머님은 앉아서 저희 카페를 둘러보시더라고요. 카페가 참 작네. 장사는 좀 되니? 네, 나름 괜찮아요. 저희는 주로 테이크아웃 손님이 많아서. 1,500원 커피 팔아서 남는 게 좀 있어? 그럼요. 손님 많이 오실 때는 엄청 몰리기도 하고요. 준호 어머님은 뭔가 탐탁치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널 봤는데 너랑 준호가 사귈 줄은 몰랐다. 한 동네 살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 다 알고. 그렇죠. 니네 부모 이혼한 거, 니네 엄마 딸 놔두고 재혼한 거, 그런 것도 내가 다 알고. 어머님의 무례한 말투에 저도 말문이 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온 이유는 얼마 전에 준호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느니 그런 얘기를 넌지시 하더라. 혹시 네가 하라고 시켰니? 네? 아니요. 준호가 너랑 결혼하자고 하디? 아니요.
그런 얘긴 저한테 안 했는데. 그럼 준호 혼자 생각이야? 저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준호랑 결혼 생각은 있습니다. 서로 많이 좋아하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약간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예, 민주야. 그냥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너 우리 준호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건 준호를 통해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대놓고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나는 우리 준호가 결혼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어.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 서둘러 하니? 준호도 나이가 30이고 그러니까 요즘 누가 남자 30에 결혼을 해. 다 늦게 하는 추세인데.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래, 나 돌려서 말하는 성격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게. 너 며느리로 별로 맞이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솔직히 그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야 많은데 내가 들어보니 너 준호 전에도 길게 만난 남자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 남자랑은 진작에 끝났습니다. 어쨌든 너 준호 만나기 전에도 심심찮게 남자들하고 연애 좀 했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너무 불쾌한 기분이 들어 입을 닫았습니다. 저를 반대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어쩜 저런 예의 없는 질문들을 막 하시나 싶었죠. 솔직히 너네 부모님도 어린 자식 놔두고 제 살 길 찾으러 이혼하셨잖아. 그것도 내 기준에선 이해가 안 돼. 아버님도 재혼했다고 하고 어머님까지 남자랑 살림 차려서 나갔잖아? 너 놔두고. 맞지? 부모가 다 각자 살림 차려서 집 나가고 그게 뭐니? 저는 치욕스러운 기분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면 몰라도 그런 사정 다 아는데 솔직히 네가 별로 탐탁치는 않다. 준호랑 너랑 친구 사이였어서 나도 알 건 다 아는데 너도 남자들 꽤 여럿 만나고 다녔고. 대학교 때 잠깐 사귄 남자 하나 있었고 준호 만나기 전에 3년 정도 사귄 남자 만난 게 전부입니다. 더 있는지 뭔지 그건 내가 모르는 거고. 그런 이유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준호 만나기 전에 연애한 것 때문에요? 그래, 우리 준호야 워낙 일만 하고 순에 빠져서 여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디서 여우 같은 며느리 들어와서 내 아들 마음고생하는 거 못 보지. 하면서 저를 난잡한 여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머니,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이 연애하는 게 무슨 죄인가요? 제 나이도 30이고 준호 만나기 전에 2명 연애한 게 전부예요.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지도 않았고 저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닙니다.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잘못하고 산 거 없어요. 어머, 너 지금 눈을 그렇게 부라리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것 봐. 내가 이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너는 너무 기가 세. 우리 착한 준호가 너한테 너무 잡혀 살 것 같아.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님 추측이시잖아요. 나 사람 잘 봐. 봐봐라. 너랑 나랑 벌써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안 맞아 우리는. 나는 너랑 준호 결혼시킬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준호랑 먼저 끝내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 준호랑 많이 사랑해요. 엄마인 내가 너랑 결혼 못 시키겠다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여튼 내 의견은 전했으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한참이나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준호를 만나기 전 2명과 연애한 것과 저희 부모님이 이혼 후 각자 재혼하신 걸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저를 이상하게 몰아갔지만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돈 잘 버는 아들을 놔줄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을요. 저는 이 일을 준호에게 다 얘기했고 준호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말라며 우리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여태까지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동안 내내 일한 거 다 엄마 드렸고 자식으로서 나 속썩이고 잘못하고 산 것도 없어. 결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만약 엄마 아빠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는 민주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무례한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너무 비참하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까지 준호랑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준호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준호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인데 저도 원하시는 대로 준호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기도 생기고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만나왔고 어머님은 그 뒤로도 두어 차례 저희 카페에 더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문자로도 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 틀어져야겠느냐고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퍼부으시면서 헤어짐을 종용하셨고요. 그런 게 눈물 나기 힘들었지만 준호가 정말 저에게 미안해하고 준호 역시 무례한 자기 부모님하고도 심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기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시면 그냥 우리끼리 결혼식하고 살자고까지 했죠. 그러던 와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이라 좀 당하긴 했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애까지 있는데도 계속 결혼 반대하실 거면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고 통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저희 카페에 찾아왔더라고요. 얘,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카페에 손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잠시만 기다리시라 그랬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고 나도 절대 결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경하게 말씀드려야겠다 결심하면서요. 준호는 어머님이 한 번만 더 카페에 찾아오면 자기한테도 바로 연락하라고 해서 문자는 한 통 보내놨습니다. 어머님 오셨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마주했는데 그동안 어머님한테 모진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날 작정이라도 한 듯 더욱 저에게 심한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덜컥 애부터 가죠. 애가 져서 결혼하겠다 밀고 나오면 우리가 마지못해 허락할 줄 알았지? 너 아주 웃긴다. 어머니, 준호 씨랑 저랑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끝까지 저를 허락 안 하시니까 저희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고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희끼리 결혼할 겁니다. 당돌한 년. 이래서 네가 싫어. 순진한 우리 준호 꼬드겨서는. 어머님은 급기야 저에겐 연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치욕스러움에 이를 깍 꿰물었죠. 그런데 어머님 한다는 말이 톡 까놓고 내가 오며 가며 너 지켜봤는데 너 남자 손님들한테도 웃으면서 끼부리고 얘기도 잘 놔두고 그러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니네 엄마도 자식 놔두고 재혼하는 마당에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덜컥애는 가졌다지만 우리 준호애는 확실한 거니? 그 말에 저는 머리에서 퓨즈가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 못 알아들어? 우리 준호애 맞느냐고. 어머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세요? 지금 저희 애 보고... 그 순간 준호가 카페에 들어왔고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준호도 경악하더라고요. 왜 그래? 너랑 결혼 안 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남자 손님들한테도 하도 웃으면서 여지 주고 그러는 것 같길래 뱃속에 애가 네 애는 맞냐고 한번 물어봤다. 그 말에 준호도 눈이 돌았죠. 엄마, 진짜 미쳤어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나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으세요? 당장 나오세요. 하면서 어머님 팔목을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이런다고 고함을 지르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죠. 저는 그 뒤에 준호에게 헤어지자고 너를 사랑해서 어떤 모욕도 다 참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는 나 혼자서 키울 거니까 우리는 헤어지자고요.
준호는 자기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 저를 붙잡았고 자기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서도 나와버렸어요. 자기 부모랑 인연 끊겠다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엄청 많이 울었죠. 준호네 부모님의 허락은 못 받았지만 저희는 저희끼리 결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준호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임시로 방 하나 구해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인테리어 공사 끝나는 대로 들어가기로 했고 또 시부모님은 참석 없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해서 살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와 준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너네 결혼 허락한다고 하며 사과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모진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또 준호한테는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했고 양가 부모님 다 초대해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준호가 집을 나오면서 시부모님 생활비 드리던 걸 일체 다 끊었고 돈이 아쉬웠던 어머님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를 하신 거였어요. 진짜 저에게 함부로 말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사과를 하신 게 아니라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여튼 저희는 양가 부모님 참석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잘 지내보자고 하실 땐 언제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 다시 저를 싫어하시고 그런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결혼하고부터 남편이 버는 수입은 제가 관리하고 시부모님께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렸는데 어머님은 너무 모자라다고 기분 나빠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돈 더 보내라고 그러셨고 저는 두 분 사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액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 말에 거품을 무셨죠. 내 이럴 줄 알았어. 결혼하면 네가 준호 돈 꽉 쥐어들고 시부모 쩔쩔매기 할 줄 알았다고. 어머님, 두 분 생활비 그 정도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준호 씨가 그렇게 보내드리면 된다고 했다니까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준호 씨한테 얘기하세요. 웃기지 마. 네가 이 정도 던져주고 말자고 준호 꼬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틀어주고 있다 나와? 내가 너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폭언을 하시면 전부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거듭되는 어머님의 요구에 제발 그만하시라고 자꾸 돈 더 요구하면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반으로 줄일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니 변했다며 부모한테 협박질한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어쨌든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니 그 얘기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돈을 더 타내지 못하신 게 너무 화가 나셨던 건지 저를 괴롭히실 요량으로 또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너 출산 얼마나 남았니? 2달 남았어요. 애 낳고 나면 친자 검사 한번 해라. 네? 어머니! 또 그놈의 친자검사 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얘기에서 인연까지 끊을 뻔하고 말이죠. 왜 발끈해? 네가 떳떳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발끈하냐고. 어머니, 저 진짜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무슨 친자검사요? 이 애가 당연히 준호 씨 애지 누구 애라고 저한테 이러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어머니, 결혼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셔서 제 가슴에 있는 대로 상처 주셔놓고 분명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또 이러세요? 나는 네가 왜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다. 네가 떳떳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 너 뭐 캥기는 게 있니? 라는데 저는 그 순간 어머님에게 대한 인간적인 정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돈 원하는 대로 안 준다고 나를 철저하게 상처 주고 괴롭히려는 심산이구나. 나도 더 이상 이런 괴롭힘에 놀아나지 않겠다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저도 들끓는 속을 감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애 낳으면 친자검사 하죠. 그런데요, 이건 알아두세요.
친자 검사지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고 나서 저는 바로 어머님하고 인연 끊을 겁니다. 뭐야? 저희 아이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더러운 의심하시는데 저도 참을 이유 없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보여드리고 그날부로 저랑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너 나한테 협박하니?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며느리 무서워서 별 말을 못하겠네. 어머님은 색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친자 검사지 던져주고 다시는 안 보겠다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전했고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고 인연 끊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런데 곧이어 남편의 입에서는 뜻밖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도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어쩌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이대로 엄마랑 안 보고 사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얼마 전에 우연히 엄마의 오랜 친구분을 만났어. 식당에서. 미양 이모라고 엄마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분인데 엄마랑 미양 이모는 친자매처럼 친했고 나도 업어서 키워주신 분이거든. 그렇구나. 우리 결혼식에도 오셨어? 아니, 엄마랑 정말 심하게 싸우시고 나서 아예 인연 끊으셨어. 그래. 실은 내 사업 잘 됐을 무렵에 미양 이모네 남편분 사업이 몹시 어려워졌었거든. 미양 이모네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부도 위기라고 하면서. 아, 그래.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나 봐. 급한 불이라도 막자고. 그런데 엄마가 거절을 하신 거지. 그래서 미양 이모가 나한테 따로 연락했어. 미안하지만 돈 좀만 빌려줄 수 있느냐. 상황만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고. 친이모나 다름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여력되는 데까진 빌려드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이모도 정말 고맙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 미양 이모의 남편 사업은 이미 망했다고. 그 돈 빌려줘도 절대 못 돌려받는다고. 한두 푼도 아닌데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뭐하러 빌려주느냐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 모른 척하느냐. 나한테도 이모 같은 분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엄마는 끝까지 빌려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미양 이모에게 전화해서 엄청 모질게 뭐라고 하셨어. 내 아들한테 왜 돈 빌리느냐고. 내 아들까지 빚쟁이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고 대판 싸웠고 결국 그 길로 2분 인연 끊으셨대. 그래서? 그 후로 나도 미양 이모를 아예 못 보고 살았어. 엄마가 그렇게 하셨어도 내가 몰래 빌려드렸어야 했나 싶어서 연락도 해봤는데 이모는 내 번호도 차단하셨더라고. 그리고 나서 나도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야. 그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너무 반가웠는데 미양 이모는 아직도 감정이 안 좋은지 나를 엄청 차갑게 대하시는 거야.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싶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미양 이모가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뭐라고? 니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니네 엄마의 큰 치부도 다 모른 척 해줬다면서. 생각 같아선 다 까발리고 싶은 거 그래도 인간적인 정으로 참고 있다고. 어머님의 치부라니? 나도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미양 이모도 그러는 거야. 앞으로 자기를 봐도 아는 채 말라고. 나까지 불편하대. 그리고 너는 커도 너네 아빠랑 참 안 닮았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미양 이모는 바쁘다고 그냥 자리 뜨더라고. 그 말이 너무 찝찝해서 그 후에도 한 번 더 찾아갔는데 미양 이모가 그 가게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원래도 그만둘 예정이었다면서. 근데 미양 이모가 마지막으로 한 그 얘기가 너무 의미심장하고 내내 찝찝한 거야. 그렇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버님이랑 너랑 안 닮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설마 싶긴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고 어머님의 과거와 치부를 다 안다고 하니까 혹시 싶었죠.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에요. 한편으론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아기 출산하면 친자 검사 좀 해보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어쩌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나한테 더 난리인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속된 말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그런 일이 있었기에 덩달아 나까지 의심하나 싶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어쩌고 싶냐고 했고 남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기도 좀 이상하긴 했대요. 왜냐면 본인이랑 아버님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겨서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은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면 아빠와 아들로 안 볼 정도로 아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참 아빠랑 안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컸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미양 이모 얘기를 듣고 나선 너무 걸린다는 거죠. 결국 망설이는 남편 대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저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 출산하고 나니 너무 정신없고 바빴어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처음 아기를 키우는 거다 보니 정신없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 한 달 넘게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아이 출산한 지도 2달 가까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네 엄마는 언제 가셨니? 저번 주에 가셨어요. 너는 낳아도 왜 딸을 낳니? 아들을 낳아야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또 한 소리 하는 겁니다. 딸인 줄 이미 알고 계셨으면서요.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죠. 어머님은 저희 집을 둘러보시더니 그러더군요. 너네 세탁기 새로 샀니? 아니요, 그건 건조기요. 건조기? 요즘 건조기 많이 쓴다던데 좋아? 네, 잘 쓰고 있어요. 야, 너는 참 웃긴다. 이런 게 좋으면 너네만 쓸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들 돈으로 너만 호강하니? 하면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세요? 그럼 준호 씨한테 말해서. 네가 준호 버는 돈 다 틀어지고 있으면서 무슨 준호한테 물어본다 어쩐다 그래. 참나. 고생은 내 아들이 하는데 기분은 네가 다 내지? 그러길래 저는 또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비아냥 대시더군요. 근데 세진이 말이다. 세진이는 저희 딸 이름입니다. 네, 원래 첫 딸은 아빠랑 되게 닮는다던데 어째 세진이는 우리 준호랑 안 닮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 준호 씨 판박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래? 너네 엄마가 그래? 내가 보기엔 아니야. 우리 준호 어렸을 때랑도 안 닮았고 우리 준호는 눈이 큰데 세진이는 눈도 작고. 감고 있어서 그렇지 뜨면 커요. 그리고 아직 애기라서. 무슨 소리야. 애기라도 누구 닮았는지 다 나온다. 앞만 봐도 우리 준호 안 닮았어. 저는 어머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뭘요? 애 낳으면 친자 검사하기로 한 거.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하기로 했잖아. 뭘 하기로 해요?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돈 더 달라 얘기하고 싶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저 공격하시는 거. 공격?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네가 문제인 거야. 너 뭐 캥기는 거 있니? 그 순간 저도 이제 끝이다 싶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좋습니다. 당장 세진이랑 세진 아빠 친자 검사할게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친자 검사 결과 나오는 즉시 저 어머님하고 인연 끊겠다고요. 앞으로 저랑 우리 세진이 볼 생각 마세요. 어디서 으름장을 놓고 난리야?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저를 자꾸 불순한 여자 취급하는데 어머님 보는 앞에서 결과지 들고 갈게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저는 어머님 안 볼 겁니다. 나 참,
나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좋은 핑곗거리 생겼지? 그러면서 어머님과 한바탕 했어요. 저는 분한 마음에 이를 아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로 남편과 저희 딸의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 검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들고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도 더 이상은 자기 엄마의 행태를 못 참겠다고 저랑 얘기를 끝낸 상태였죠. 시댁에는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다 계셨고 저는 저희 딸은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질 것을 예상했기에 일부러 어린 딸은 친정엄마에게 놓고 갔어요.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어머님에게 친자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직접 보세요. 어머님은 힐끗 보시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다는 듯이요. 솔직히 저 열받게 하려고 하신 말이지 저희 딸이 당연히 저희 남편 자식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제대로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 괴롭히면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아, 그래, 봤어. 괴롭긴 뭘 괴롭혀?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아, 맞겠지. 맞긴요. 직접 보세요, 결과를. 친자 검사 결과 친자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착잡한 한숨을 쉬고요. 뭐가 어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친자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직접 보시라고요. 그제야 어머님은 제 손에서 결과지를 확 뺏어서 보셨습니다. 두 DNA는 검사 결과 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미쳤니? 설마 했는데 세진이가 진짜 우리 준호 딸이 아니라는 거니? 너 미쳤니? 제가 악에 받쳐서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거 저희 남편하고 세진이 거 아닙니다. 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희 남편하고 세진이 건 이거예요. 저는 한 장의 친자검사 결과지를 더 꺼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확률 99%로 친자관계가 성립함이 나와 있었죠. 저희 세진이는 남편의 확실합니다. 그럼 이 종이는 뭐야?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 순간 어머님 눈이 두 배로 커지더라고요. 그제야 아차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종이 두 장을 저에게 확 떠넘기더라고요. 그래, 확인했다. 그러니까 너네 그만 집에 돌아가라. 어머님, 저도 여쭤봤잖아요. 이 결과지는 누구 건지 정말 모르시겠냐고요. 얘가 왜 이래? 낯술했니? 알았으니까 들고 가라고! 악에 바친 제 말에 남편은 참담한 기분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하시고요. 예, 세아가,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결과지가 누구 건데? 너 그만하고 안 가! 어머님 참 재밌으시네요. 본인이 구린 부분이 있으니까 M1 저한테 그렇게 걸고 넘어지신 거예요? 구린 부분이라니? 야, 너네 가라는 말 안 들려? 아버님, 이거 누구 거냐면요. 아버님하고 준호 씨 거예요. 제 폭탄 발언에 아버님은 멍해지고 어머님은 폭발해서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어머님 막았고요. 엄마, 미치셨어요? 어디 손을 대려고 해요? 엄마가 뭘 잘했다고? 아버님 그제야 충격받아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나랑 준호 거라니. 근데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다니. 네, 저번에 아버님 안색 안 좋다고 제가 손 따드렸죠. 그 피 묻은 휴지하고 남편 체열한 걸로 검사한 겁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니, 도대체 왜? 그 말에 남편이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미양 이모를 만났고 그 이모에게서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요. 미양이 인연이?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세요? 네, 저는 남편과 아버님 유전자로 친자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결과는 남편과 아버님이 친자가 아님으로 나왔더라고요. 남편은 그 일로 한동안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워했고
저는 이 결과지를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또 저를 살살 긁으면서 저를 불순한 여자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다 터트려야겠다 싶어서 도장의 친자검사 결과지를 들고 찾아온 거였죠. 어머님은 그 상황 속에서 눈알만 굴리고 눈치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했겠죠. 평생을 잘 속여왔는데 며느리가 몰래 친자검사를 할 줄은요. 다른 남자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아버님 아이라고 평생 속이고 살아오셨으면서 뭘 잘했다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몰아세웠는지 어머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아니라고,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하시더니 제가 앙심을 품고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대놓고 그럼 보는 앞에서 다시 하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저한테 작작하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집안 쑥대밭 만드니까 좋아? 아니요, 어머님. 쑥대밭은 어머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천인공로할 그런 어마어마한 짓은 어머님이 저질러 놓고 왜 저한테 덮어 씌우셨냐고요. 뭐가 어째? 저 말씀드린 대로 친자 검사지 확인시켜 드렸고요.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를 일어섰어요. 저희 남편도 같이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예, 준호야. 하지만 남편도 어머님을 뿌리쳤어요. 저 잡지 마세요, 엄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실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저 그냥 엄마 얼굴 더는 못 보겠습니다. 준호야, 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때 상황이... 놓으세요. 준호야! 그런데 아버님도 얼굴이 벌개지더니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는 어머님을 확 떠밀어 버리셨어요. 어머님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셨죠. 당신이 미친 거야? 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나를 평생을 속였어! 여보, 준호 아빠! 아버님은 화가 나서 반상기를 어머님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셨고 남편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고함을 지르며 제 뒤로 숨으려고 하시기에 저도 피했어요. 놓으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야! 그 와중에 아버님은 놓으라고 난리치셨고 어머님 가만 안 둔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금방이라도 어머님 요절이라도 낼 것처럼 보이셨고 결국 어머님은 걸음아 나 살려라 신발로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쫓아가려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맨발로 이미 도망가셨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우셨고 저랑 남편도 참담한 심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죠. 아버님이 준호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절규하셨어요. 저희 남편도 같이 울고 저도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터뜨린 거다 보니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은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간 채로 저와 남편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저는 당연히 안 받았어요. 남편은 연락 받아서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예전에 오래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랑 헤어지고 아버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애인이랑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전 애인은 임신 사실 알고 다시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 아이라고 속이고 출산을 했대요. 남편은 사정을 다 듣고 나니 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았대요. 엄마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지금 집 나와서 일단 이모네 집에 얹혀 있는데 눈치 보여서 나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라도 와 있던지 따로 방이라도 하나 구해달라 했답니다. 아버님이 가만 안 둔다고 벼르고 있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신다고요. 남편은 엄마가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엄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끊었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그래도 엄마라고 너무 속상하고 신경이 쓰였던지 따로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남편 불러서 꺼이꺼이 우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평생 키워주시지 않았느냐며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우린 계속 부모 자식이다 그랬대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도 이혼 생각 접으시고 그냥 이대로 살기로 하셨답니다. 다만 다시는 어머님 얼굴 보기 싫다고 하셔서 어머님은 그 월세방에서 혼자 사세요. 혼인은 유지하지만 남남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어머님하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남편은 아들이니까 엄마 보고 살겠다는 거 제가 어쩔 순 없는데요. 적어도 저는 어머님 다시는 볼 생각 없어요. 번호도 아예 차단했습니다. 가끔 어머님이 남편에게 저희 딸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시나 본데 염치도 없죠. 친자 검사해보라고 3번이나 난리칠 땐 언제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만나는 건 내가 신경 안 쓰겠는데 어머님에게 내 얘기도 하지 말고 세진이 사진도 일절 보내드리지 말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 안 보고 사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속이 다 시원해요. 어머님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전 애인 만나고 외도 저질러서 저희 남편 낳고 또 아버님 아이라고 평생을 속이는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걸 며느리한테 투영해서 의심하고 뭐라고 하셨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합니다.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혼자서 오래되고 낡은 월세방 사시면서 맨날 하소연하고 그러고 사신다는데 저희 어머님은 더 후회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다 자초하신 일이니 감당도 어머님 본인이 하셔야겠죠. 물론 어머님이 진심으로 뉘우치든 말든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고 앞으로 다시는 어머님 볼 일 없지만 말이에요. 태풍 같은 일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평화롭게 지내고 있네요. 남편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제가 더 잘하고 그 상처까지 보듬어주며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